내년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출근하는 직장인의 보상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존처럼 최대 2.5배 수준의 임금을 받거나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임금과 함께 다른 날 유급휴일을 사용하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노동절에 출근하면 평소보다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도 정확히 왜 2.5배가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새로운 휴일 대체 방식까지 가능해지면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더 많아졌습니다. 먼저 5월 1일 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 근로자는 이날 출근하지 않고 쉬더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동안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조금 다르게 취급됐습니다. 일반적인 공휴일과 달리 별도의 법률에서 매년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휴일을 다른 날짜로 바꾸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절에 회사 사정으로 출근했다면 다른 날 하루 쉬는 것으로 간단하게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동절에 이루어진 휴일 근로에 맞춰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기본적인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직장인이 궁금해하는 2.5배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급제나 1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일하는 경우 여러 종류의 임금을 함께 계산하게 됩니다. 먼저 노동절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유급휴일뿐 100%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노동절 당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100%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합하면 총 250%, 즉 2.5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평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인 근로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련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유급휴일분과 근로분, 휴일근로 가산분을 합해 최대 25만 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장인이 노동절에 출근하면 월급 외에 무조건 하루 임금의 2.5배를 추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이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노동절에 쉬었을 때 지급되는 하루치 유급휴일분을 월급 외에 별도로 한 번 더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절에 근무했을 때 추가되는 금액 역시 급여 형태를 고려해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성시근로자 수도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2.5배라는 계산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노동절 근무와 관련해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노동절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을 유급휴일로 바꾸는 휴일 대체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운영상 노동절에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노동절에 일하고 원래 근무하기로 했던 다른 날짜를 휴일로 바꾸어 쉴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적법하게 휴일 대체가 이루어지면 노동절에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과 똑같은 휴일 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휴일 자체가 다른 날짜로 이동하기 때문에 임금 계산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를 두고 기존의 최대 2.5배 임금 방식과 2배 수준의 임금에 대체 휴일을 더하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돈과 휴식이라는 서로 다른 보상이 생기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인 근로자를 단순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 휴일 근로 방식이라면 조건에 따라 최대 25만 원이 계산될 수 있지만 휴일 대체를 적용하면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휴일 대체 방식에서는 노동절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을 유급휴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받을 수 있는 가산수당 일부보다 하루의 휴식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질 만한 방식입니다. 반대로 다른 날 쉬는 것보다 당장 추가 임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근로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노동절 근무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보상을 선호하는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마음대로 노동절에 출근시키고 나중에 하루 쉬면 된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 적법한 휴일 대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 대체를 적용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단순히 말로 날짜를 바꾸는 것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휴일 대체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노동절 근무가 결정됐을 때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적법한 휴일 대체 제도를 적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 역시 실제 수당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동절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와 하루 8시간을 초과했는지 등에 따라 가산수당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무 시간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를 확인할 때도 단순히 노동절 수당이라는 항목만 보는 것보다 실제 근로시간과 통상임금, 가산수당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정확한 지급액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변화는 노동절에도 정상적인 업무가 필요한 업종에 특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병원과 유통, 서비스업처럼 휴일에도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은 근무 일정과 휴일 운영 방식을 새롭게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력 운영의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지만 정해진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일 대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노동절 근무에 대한 임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역시 단순히 회사에서 다른 날 쉬게 해준다고 해서 자신이 받아야 할 수당이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적법한 휴일 대체가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노동절에 출근하면 무조건 2.5배를 받는다는 공식만 기억해서는 정확한 임금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월급제인지 1급제인지, 사업장 규모와 근무 시간은 어떤지, 휴일 대체가 적용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핵심은 노동절에 근무하는 직장인에게 임금과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근로 조건에 따라 실제로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노동절에 출근하게 된다면 회사가 어떤 보상 방식을 적용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 2.5배 수준의 임금과 임금에 다른 날의 유급휴일을 더하는 방식은 실제 체감하는 보상에서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